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소기업 판정 기준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는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 판단 기준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게 전부 다 중소기업 판정 여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적용하는 업종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 우리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 법률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법 이외에 다른 법에서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금 계산하는 쪽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소기업 기본법은 업종에 상관없이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 졸업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나오듯이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디까지를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볼 거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 판단 기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분류의 원칙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라든가 그죠? 종목이 있습니다. 업태 종목이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데 표준산업 분류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통계청 사이트에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 갖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신축 판매업의 업종 분류 사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가 보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이때 분양할 때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에다 100% 도급을 줘서 이렇게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나왔다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시면 오류가 생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경우에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죠?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건설 면허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건설업으로 갑니다. 근데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오면 표준산업 분류는 우리 통계 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통계 분류 포털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해서 왼쪽에 크게 있습니다.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클릭해서 들어오셔 갖고 여기에 검색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건설업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자, 건설업 쪽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제외되는 케이스라고 해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거 6812로 되어 있습니다. 6812번 코드 번호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죠. 68번은 부동산업으로 나옵니다. 업종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표준산업분류 업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표준산업분류로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제제조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제제조업은 어떤 부분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제조업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제조시설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제조시설이 없는데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제조시설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근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서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면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해야 된다. 내가 요러요러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내가 기획을 하고 내 제품을 내 명의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의뢰해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의 제품을 인수해서 내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이때는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조업은 내가 제조하는 시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조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합니다.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만 제조업이 된다. 이 국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챙겨보셔야 되고요. 또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해 줍니다. 개성공단에 가서 생산하는 거 제조업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의제제조업에서 국내 제조업자가 국내 위탁 제조하는 거, 요거는 제조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내 제조업자가 국외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이 됩니다. 도매업으로 분류가 된다. 요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그렇습니다. 조특법상에서는 그러니까 도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소득세법으로 오면 요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제조업으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소득세법, 소득세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 교재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10페이지에 그 표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 사업자가 국내 위탁 제조하는 거, 국내에서 제조하는 거니까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제조시설 없이 단순 조립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탁하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제조업이냐 아니냐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종 기준은 모든 업종입니다. 자, 소비성 서비스업은 뭐냐? 호텔, 여관, 주점업을 의미합니다. 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인데 주점업을 어디까지 주점업으로 볼 거냐 하는 건데, 자, 주점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 주변에 많이 있는 생맥주 전문점도 주점업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소주빵이나 뭐 이런 데들 있죠. 그런 경우에도 전부 주점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러한 곳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느냐라는 부분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규정을 할 때 주점업으로 규정을 했지만 그 안에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그 다음에 단란주점 영업만 그러니까 주점업에 해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주점업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음식점이나 관광 유흥 음식점은 제외한다. 요거는 이제 주점업에서 아예 빼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빼버리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점업과 관련되는 쪽 연관이 있는 데들은 반드시 표준산업 분류를 보시고 주점업에 진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업종 기준 살펴봤고요. 규모 기준입니다.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 이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나오는 매출액은 평균 매출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은 평균으로 가지 않고 그냥 매출액으로 갑니다. 이 그냥 매출액은 해당 연도, 해당 과세연도, 과세연도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는 2020년도 귀속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의 매출액을 갖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성 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3조 1항 2호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독립성 기준을 판단할 때는 관계기업에 대한 매출액은 포함해서 판단을 합니다. 관계기업 매출액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관계기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관계기업 매출 포함해야 하는데 요거 누락하셔갖고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으로 판단하셔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고요.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판단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졸업 기준은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 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졸업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관계기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관계기업은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이다라는 겁니다. 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이 다른 회사에 출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 매출과 관계회사 매출을 합쳐 갖고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회계 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기업이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모 회사의 범위, 지배기업이 외부 감사 대상 기업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안 된다.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 되는 경우에만 관계기업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기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매출액은 아예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회사 범위는 외국 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지배종속 관계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외국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회사들은 전부 다 포함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판정 시기는 관계기업 판정 시점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료일 현재 기준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관계기업에 대한 개념은 회계감사 대상, 외부 감사 대상인 경우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근데 모 회사는 회계감사 대상이고 그러니까 자회사는 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계기업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모 회사가 회계감사 대상이고 자회사는 모 회사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비감사 대상 법인이고 자회사가 회계감사 대상일 때도 관계기업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모 회사가 회계감사, 외부감사 대상일 때만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업종 기준, 독립성 기준, 그러니까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졸업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규모나 독립성이나 그러니까 그 졸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다음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해연도하고 나머지 3년 동안 또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겠다. 졸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독립성 요건 중에 관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계기업을 따질 때는 매출액 갖고 따지게 되는데 그때도 규모 기준하고 동일하게 판단해서 그것 때문에 독립성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3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뭐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돼서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주된 업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면서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인정해 줍니다. 근데 중소기업 업종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업종, 즉 뭡니까? 소비성 서비스 업종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죠? 바로 탈락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에 내에 해당될 거 해서 나오는데, 유예 대상에 해당되는 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3사업연도까지 적용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초 중소기업 졸업 시점부터 졸업 유예기간 4년 및 졸업 부담 완화 기간 동안에는 졸업 유예기간 적용 횟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업 연도별로 중소기업을 판단한다. 매년 중소기업을 판단을 합니다. 한 번 유예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판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유예기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중소기업이 됐다 다시 초과되면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적용하고 나면 유예기간은 그냥 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기업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할 때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주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기업을 판정할 때는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계기업을 뺀 금액, 관계기업에 대한 매출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준경기업은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견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3천억, 직전 3개년도 3천억, 5천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5천억 미만 기준은 연구인력 개발비, 연구인력 개발 쪽만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3천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법인들. 자, 3천억이 적용이 됩니다. 자, 중견기업 판정 시에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여부 나와 있는데요.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견기업을 판단할 때도 합산하지 않고요. 소기업을 판단할 때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하는 것은 오로지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독립성 요건 따질 때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교재 212페이지에 중소기업 요건을 판단할 때 업종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은 반드시 그러니까 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표준산업 분류는 우리 포털에서 통계 분류 포털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준산업 분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 갖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표준산업 분류에 대해서 소개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고요.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자, 검색 기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 검색이나 분류 내용 보기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분류 내용 보기는 별도의 팝업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일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우리 주점업과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점업은 기본적으로 숙박 음식 업종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숙박 음식 관련되는 부분 55에서 56인데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56번에 음식점 주점업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 561번에 음식점업이 있고요. 562번에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이 있죠. 자, 5621번에 주점업이 나옵니다. 그죠? 주점업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생맥주 전문점이나 기타 주점업이 있습니다. 기타 주점업을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주빵, 막걸리집, 토속 주점 뭐 관련되는 부분 있죠. 자, 이런 부분들도 주점업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업종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그러니까 중소기업 업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주점업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관련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는 중소기업 업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를 업종과 관련되는 것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산업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5단계로 분류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213페이지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규모 규준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 내용이 나와 있죠.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최대 매출액 1,500억 이하, 그 다음에 임대업이나 부동산업은 400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400억 이하는 그냥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규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215페이지의 매출액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은 당해 매출액으로 그러니까 판단한다라는 거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220페이지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회사 등록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회사 등록과 관련되는 메뉴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15번에 중소기업 여부가 나옵니다. 이 중소기업 여부가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에 의해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4번에 법인 종류별 구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상장 중소, 그러니까 비상장 주소 또는 코스닥 상장이냐 아니면 코스피 상장이냐,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 법인 종류별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을 판단하는 부분은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15번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따지는 거고요. 15번 중소기업 여부에 여로 표시되게 되면 접대비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신고 부속 서류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사업 요건, 규모 요건, 독립성 요건, 소기업, 중견기업 판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 요건이 업종에 대한 부분과 수익금액에 대한 부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도록 되어 있고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용을 업종 기준으로 적도록 되어 있는데 적는 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액이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수익금액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업종 기준은 수익금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건설업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회사는 건설업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건설업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은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금액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출액과 관련되는 부분, 자산총액과 관련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반영이 되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불러오게 되면 업종이 여러 개, 우리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어떻게 돼 있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쪽에서 보시면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봐야 되겠네요.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보게 되면 건설, 제조, 도소매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수익금액이 건설업이죠. 건설업이 주업종이고 제조, 도소매 업종도 중소기업 업종이죠. 그런 경우에는 기타 업종에 대해서는 나머지 난에다가 그냥 일괄 합산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종과 제조업종에서 수익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구분해서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출액과 자산총액은 자동으로 우리가 불려져 와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자, 비교해야 되는 매출액이 있죠.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규모 기준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보시면 여기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규모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요약표가 나오죠. 여기에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건설업이죠. 건설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매출액이 1000억입니다. 건설업 F라고 해서 1000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0억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업종도 적합하고요. 규모 요건도 적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건으로 갑니다. 독립성 요건. 독립성 요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부분 보시면 관계기업이 속하는 기업으로서 요건에 충족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충족이 되니까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예기간에 이제 사유 발생 연도가 있는데 유예기간은 1회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사용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규모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적합한 걸로 해서 중소기업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독립성 요건 판단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시행령 2조 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 내에 있어야 된다.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실수해서 잘못 계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소기업으로 갑니다. 자, 소기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해야 되고요. 매출액하고 별표 3 규모 기준 마찬가지로 확인해 봅니다. 최대 120억이고요. 최소 10억입니다. 10억 이하인 경우에 소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기업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은 80억인데 우리는 32억이기 때문에 합쳐서 적합한 걸로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이고 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에는 전부 부적합하겠죠. 근데 중소기업이 아니고 소기업도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중견기업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중견기업 여부를 따질 때는 매출액은 직전 3개년도 매출액을 평균해서 계산한다라는 거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2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할 때 동그라미 1번에 나옵니다. 기준검토표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후에 회사 등록의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상에 있는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소기업 기준검토표가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연관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사업요건, 규모요건 관련되는 부분, 기준경비율, 사업수익금액은 조정 후 수익금액에서 내용이 불려져 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규모요건의 당해회사 자산총액 관련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온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불러가기 쪽에는 뭐 내용이 없네요. 어쨌든 불려져 오는 내용이 어디에서 불려져 오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장을 하거나 관리를 할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식 작성하실 때에는 연관이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에 대한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